태순의 집은 분옥이 사는 창신동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태수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옥은 그런 아들의 반응에 순간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도 보고 싶고 네 얼굴도 보고 싶어서 왔지. 우리 민재 많이 컸구나. 할미가 선물 가져왔어. 분옥이 가방에서 참기름을 꺼내자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태수는 그런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좀 바빠서요. 민재 돌잔치 준비 때문에. 태수의 말에 분옥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돌잔치. 언제인데? 분옥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롯데호텔에서요. 그래. 나한테는 얘기 안 해줬네. 손주의 첫 돌잔치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순간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수진이 친정 쪽 분들이 모두 오시거든요. 회사 대표님도 오시고 그래서 좀 격식 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시장 사람이라 부끄러운가 보구나. 분옥의 말에 태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분옥은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정이 그 순간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오전 참깨 볶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신시장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과 흥정하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중심에 분옥 참기름이라는 오래된 간판을 단 작은 가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간판 페인트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고소한 참깨 향은 시장에서 가장 강렬했습니다. 최분옥은 참깨를 볶는 솥 앞에 서서 나무 주걱으로 참깨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분옥의 손길은 정확했습니다. 불의 색이, 참깨를 젓는 속도, 다 볶아진 참깨의 색깔을 읽는 눈빛까지 분옥에게 이 모든 과정은 숨쉬기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같이 반복해온 일이니까요. 아이고, 분옥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생선 가게 정순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순이는 분옥보다 10살은 어렸지만 시장에서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제 슬슬 쉬어야 할 텐데 아직도 새벽부터 나와 이러고 있으니. 분옥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분옥은 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가게, 이 기름 짜는 기계, 이 냄새가 분옥의 전부였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 태수를 키우며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분옥은 볶아진 참깨를 식히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맑았습니다. 문득 태수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회사원이 되어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 수진이라는 예쁜 며느리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손주까지 얻었습니다. 민재, 그 아이의 이름만 떠올려도 분옥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주 사진 또 보세요? 정순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민재의 사진을 보는 것은 분옥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이제 할머니라니 세월 참 빠르다 싶어. 분옥은 휴대폰 화면에 있는 민재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통통한 볼, 까만 눈동자, 아직 몇 개 나지 않은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 모습. 그 모습이 어린 시절 태수와 너무 닮아 있어서 분옥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힌 참깨를 기름 짜는 기계에 넣고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맑은 황금빛 기름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분옥은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참기름 한 방울 한 방울에 분옥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리 굽혀 일한 세월, 손에 밴 참깨 냄새, 그리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흘린 땀방울까지. 가게 앞을 지나가는 단골 손님들이 간간히 들어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분옥은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분옥은 단순한 참기름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하는 이웃이자 시장의 역사를 간직한 산증인이었습니다. 분옥 할머니, 이번에 손주 돌잔치 한다면서요? 언제예요? 건너편 약재상 김 씨가 물었습니다. 분옥은 문득 멈칫했습니다. 돌잔치, 맞습니다. 이제 민재가 태어난 지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돌잔치를 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태수나 수진에게서 돌잔치의 날짜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 그게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들이 바빠서 자세히 얘기를 못했어요. 분옥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요즘 들어 태수의 연락이 뜸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짧게 대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더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장에서 일하는 시어머니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참기름을 병에 담으며 분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장 일을 하며 평생 허리 굽혀 살아온 자신과 대학까지 나온 번듯한 며느리 사이의 간극을 느낄 때마다 분옥은 서글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재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손주를 위해서라도 이 관계를 잘 이어나가야 한다고. 오후가 되자 분옥은 특별히 고운 참기름을 따로 병에 담았습니다. 첫 손주 민재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로 첫돌에 참기름을 먹이면 아이가 영특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록 요즘 세상에는 맞지 않는 미신일지 모르지만 분옥에게는 손주를 위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분옥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돌잔치 이야기도 물어보고 오랜만에 민재도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분옥은 내일 입고 갈 옷을 생각했습니다. 그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한 옷을 입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분옥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손에는 민재를 위한 참기름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좋은 날이 될 거라고 분옥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분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태순의 집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방 장롱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색 바지에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 그리고 남편이 건강할 때 사준 진주 목걸이까지. 분옥은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분을 살짝 바르고 입술에는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주름은 깊었지만 오늘따라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분옥은 혼잣말을 하며 손주를 위한 선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운 참기름 한 병과 작은 금반지. 참기름은 어제 특별히 준비한 것이고 금반지는 태수가 돌 때 했던 것을 조심스레 보관해 둔 것이었습니다. 대를 이어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분옥은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태순의 집은 분옥이 사는 창신동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 단지, 그곳은 분옥에게 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신시장의 소란스러움과 인정에 익숙한 분옥에게 강남의 조용하고 정돈된 풍경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태순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 분옥은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대응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분옥은 그날 말없이 돌아섰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주 민재를 보기 위해 용기를 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인터폰을 누르자 잠시 후 태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태수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옥은 그런 아들의 반응에 순간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도 보고 싶고 내 얼굴도 보고 싶어서 왔지. 민재는 어디 있니? 분옥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분옥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수진이 민재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분옥을 보자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수진의 말투에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옥은 그런 며느리의 태도를 애써 무시하며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는 분옥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분옥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할 테지만 그 순수한 미소에 분옥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우리 민재 많이 컸구나. 할미가 선물 가져왔어. 분옥이 가방에서 참기름을 꺼내자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태수는 그런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좀 바빠서요. 민재 돌잔치 준비 때문에. 태수의 말에 분옥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돌잔치? 언제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마침내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롯데호텔에서요. 분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의 첫 돌잔치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순간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롯데호텔이라는 말에 분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평생 호텔 문턱도 밟아본 적 없는 분옥으로서는 그저 사치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한테는 얘기 안 해줬네. 분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잊고 있었어요. 어차피 가족들만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수진의 말에 분옥은 가족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재는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은 서둘러 민재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태수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자 당황한 듯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수진이 친정 쪽 분들이 모두 오시거든요. 회사 대표님도 오시고 그래서 좀 격식 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태수의 말에 분옥은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장에서 참기름 짜는 어머니가 고급 호텔 돌잔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분옥은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시장 사람이라 부끄러운가 보구나. 분옥의 말에 태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태수의 눈빛에서 분옥은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옥은 가방에서 참기름을 다시 넣었습니다. 이 참기름이 이런 고급스러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갈게. 근데 시간이랑 장소만 정확히 알려줘. 태수는 호텔 이름과 시간을 알려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분옥은 그 말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아무리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분옥은 손주의 첫 돌을 직접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분옥이 돌아가려고 할 때 수진이 민재를 안고 나왔습니다. 분옥은 손주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미묘하게 몸을 틀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민재가 낯선 사람을 보면 불안해해서요. 수진의 말에 분옥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낯선 사람. 자신이 손주에게 낯선 사람이라니.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온 분옥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태수가 분옥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 앞에서 태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좀 보태세요. 분옥은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스스로 벌어 살아온 분옥에게 그 돈은 연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아들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고맙다. 민재 돌잔치에는 꼭 가마. 태수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옥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서 확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걸으며 분옥은 문득 시장 건너편에 있는 동춘 씨의 금은방이 생각났습니다. 민재에게 더 좋은 선물을 해야겠다. 분옥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장 사람이라 무시당할지언정 할머니로서의 정성만큼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분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분옥은 오늘 알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내 아들, 내 손주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들의 삶에 분옥은 이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돌잔치 당일 분옥은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눈가에 푸른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분옥의 마음은 이미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재의 첫 돌날이었습니다. 분옥은 조심스럽게 장롱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보자기에 쌓인 옷이 있었습니다. 태수의 아버지가 환갑을 맞았을 때 입었던 양복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분옥은 이 양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끔 그리울 때면 꺼내어 냄새를 맡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손주 돌잔치 가는데 잘 지켜봐 주세요. 분옥은 양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한복 상자를 꺼냈습니다. 분옥이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한복이었습니다. 연한 진달래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 그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분옥의 나이와 품위에 맞는 한복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분옥은 문득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시장에서 입는 앞치마와 몸빼 차림이 아닌 한복을 입은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모습으로 분옥은 단정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가방에 민재를 위한 선물을 넣었습니다. 참기름 한 병과 동춘씨 금은방에서 산 순금 팔찌. 돈으로 치면 분옥이 반년 동안 모은 돈이었지만 손주를 위한 마음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일러서 분옥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찹쌀떡이었습니다. 분옥은 어제 밤늦게까지 정성껏 찹쌀떡을 빚었습니다. 하얀 찹쌀떡 위에 붉은 앙금을 얹고 그 위에 수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오래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까지 가져가야겠다. 분옥은 찹쌀떡을 정성스레 도시락에 담았습니다. 비록 호텔에서 하는 돌잔치에 이런 찹쌀떡이 어울릴지 확신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손주에게 먹이고 싶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분옥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오늘은 웃으며 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지나가다 분옥을 보고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분옥 할머니, 어디 좋은 데 가세요? 한복이 참 잘 어울리네요. 네, 오늘 손주 돌잔치 가는 길이에요. 분옥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된 기쁨, 그것만으로도 분옥의 가슴은 벅찼습니다. 택시를 타고 롯데호텔로 향하는 길, 분옥은 창밖으로 변해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신동의 좁은 골목길에서 강남의 번듯한 빌딩들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마치 분옥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장에서 참기름 짜며 살아온 자신과 이제는 호텔에서 돌잔치를 하는 손주.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하자 분옥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커다란 유리문,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 모든 것이 분옥에게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호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돌잔치는 어디서 하나요?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공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돌잔치를 말씀하시는지요? 박태수 씨 아들 박민재 돌잔치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안내했습니다. 네, 22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 중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세요. 분옥은 감사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22층. 분옥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 동안 분옥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22층에 도착하자 화려하게 꾸며진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큼직한 풍선과 돌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장식물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민재의 사진이 크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00일 때부터 최근까지 민재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분옥은 그 사진들 앞에 서서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분옥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민재의 모습도 많았습니다. 처음 기어다니는 모습, 처음 일어서는 모습. 분옥은 그런 순간들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볼룸 입구로 향하는 분옥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이 분옥을 멈춰 세웠습니다. 초대장을 확인해도 될까요? 분옥은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분옥에게 초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수가 알려준 시간과 장소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초대장은 없는데 저는 아이 할머니예요.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초대장이 없으시면 명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분옥입니다. 직원은 목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명단에 없으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돌잔치에 할머니의 이름이 없다니. 이건 분명 실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수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옥은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놀람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환영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분옥은 당황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손주 돌잔치에 와야지. 태수가 시간이랑 장소 알려줬잖아. 수진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오늘은 주로 회사분들과 제 가족들 위주로만 초대했어요. 좀 격식 있게 진행하려고. 분옥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는 거니? 수진은 대답 대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분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준비한 거 있는데. 분옥이 가방에서 참기름과 금팔찌를 꺼내려는 순간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그런 냄새 나는 기름은 좀 호텔 분위기에 안 맞아요. 수진의 말에 분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만든 참기름이 냄새나는 기름이라니. 분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의 말이 분옥의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냄새나는 기름. 평생을 바쳐 정성으로 만든 참기름이 그저 냄새나는 기름일 뿐이라니. 분옥은 손에 든 참기름 병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기름 속에 분옥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님 명단에 없으시면 입장이 어렵습니다. 직원의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분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볼룸 안쪽에서 태수가 나왔습니다. 분옥은 아들을 보자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들이라면 분명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수야. 분옥이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수는 어머니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수진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태수의 난처한 표정과 수진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분옥은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태수가 분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복잡해서요. 수진이 회사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신경 쓰이나 봐요. 다음에 따로 시간 내서 민재랑 같이 어머니 집에 찾아뵐게요. 태수의 말에 분옥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알았다.
그냥 민재만 잠깐 보고 갈게.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사진 촬영 중이라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분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볼륨 안에서 음악 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명 민재가 돌잡이를 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분옥은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태수야, 그래도 내가 준비한 선물만이라도. 분옥이 다시 참기름과 금팔찌가 든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분옥은 이 선물이 돌잔치 자리에 전해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받아준 것뿐이라는 것을. 고마워요, 어머니. 저희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이미 볼륨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분옥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태수의 눈에는 미안함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당혹감이었습니다. 그 순간 분옥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이제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래, 가봐라. 손님들 기다리겠다. 분옥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볼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분옥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문 밖에서 분옥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볼륨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손주의 첫 생일 축하 노래, 사람들의 환호성, 그 모든 소리가 분옥에게는 마치 벽 너머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분옥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와 바깥 공기를 마시자 그제야 분옥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키운 아들에게,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손주에게 자신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분옥을 덮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 분옥은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빌딩들, 번화한 거리, 그 모든 것이 분옥에게는 이제 더욱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분옥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채로 분옥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서러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가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슬픔이 분옥을 덮쳤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분옥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한복을 벗고 평소 입던 몸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칠어진 손. 그것이 분옥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참기름 장수. 그게 나야. 분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분옥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난처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의 웃음소리를 문 밖에서만 들어야 했던 서러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분옥은 천천히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태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분옥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혹시 아들이 미안하다고, 자신을 찾으러 온다고 말하려는 건지. 하지만 태수의 다음 말은 분옥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늘 갑자기 오셔서 좀 당황했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도 많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분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미안하구나. 분옥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옥은 그 자리에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의 삶에 자신은 이제 당황스러운 존재,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분옥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오늘의 기억들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분옥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튿날 아침 분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눈가의 피로감보다 더 강한 것은 가슴속에 자리 잡은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분옥은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 생선가게 정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정순아, 오늘 좀 일이 있어서 가게 못 열 것 같아. 혹시 누가 찾으면 내일 오라고 좀 전해줄래? 정순이는 분옥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분옥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오늘은 쉬려고. 정순이는 더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친구였기에 분옥의 말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억지로 물어보지 않는 것이 정순이의 배려였습니다. 분옥은 시장을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그녀에게는 특별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북구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실은 분옥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슬픔은 이제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다짐. 분옥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강인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한 분옥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이 분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호석 변호사님 좀 만나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왔어요. 오래된 지인이라서. 직원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전화를 들어 분옥의 방문을 알렸습니다. 잠시 후 50대 중반의 남성이 나왔습니다. 김호석 변호사였습니다. 분옥 아주머니, 오랜만입니다. 김호석은 반갑게 분옥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분옥의 남편과 지인이었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종종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끔 분옥의 안부를 물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석 씨, 오랜만이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분옥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호석은 분옥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널찍한 사무실에 들어서자 벽면에는 법률 관련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갑자기 찾아오시니 놀랐어요. 김호석이 물었습니다. 분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쓰려고 왔어. 김호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언장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 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나이도 들었고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호석은 분옥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분옥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정리하실 건가요? 분옥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시장에서 참기름 짜며 평생 모은 돈이고 남편이 남긴 땅도 조금 있어. 김호석은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아주머니 재산이었군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분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았지.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남은 거야. 김호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재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분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태수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 다 손주 민재 앞으로 해. 그리고 민재가 20살 될 때까지는 못 쓰게 해줘. 김호석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분에게는 아무것도.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일부는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을 거야. 매년 5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김호석은 잠시 말을 잊은 채 분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태수 씨와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분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일, 문 밖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 이야기를 들은 김호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하지만 그래도 아주머니, 재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무래도 가족인데. 분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마음은 정했어. 태수는 이미 선택했어. 나를 버리고 그쪽 세상을 선택한 거지. 괜찮아. 나는 이제 내 선택을 할 뿐이야. 김호석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작성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오늘 다 끝내고 싶어. 김호석은 분옥의 말에 따라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옥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상속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분옥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때때로 필요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유언장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김호석이 분옥에게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전체를 손주 민재 앞으로 하고 민재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신탁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재단 설립도 명시했고요. 분옥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한 줄의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마디 더 적고 싶어? 분옥이 말했습니다. 김호석이 펜을 건넸습니다. 분옥은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 이름을 초대장에서 지웠으니 내 재산에서도 지웠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분옥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김호석은 유언장에 공증인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분옥은 모든 과정에 차분하게 응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분옥은 완성된 유언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걸로 됐나? 이제 법적으로 유효한 거지? 김호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정말 이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분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할 거야. 시장에서 평생 장사하며 배운 게 있어. 사람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아. 태수와 며느리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을 거야. 법률사무소를 나서는 분옥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가벼웠습니다. 비록 가슴에는 아직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지 않을 선택. 그것이 분옥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분옥은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장으로 나가 참기름을 짜고 평소처럼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단지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뿐 분옥의 일상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에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분옥은 이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틀 후 분옥은 평소처럼 시장에서 참기름을 짜고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기름을 병에 담는 익숙한 동작들.
하지만 분옥의 내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분옥 씨, 요즘 얼굴이 더 편안해 보이네요. 옆 생선가게 정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뭔가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분옥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다녀온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옥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분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태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돌잔치 이후 처음 오는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태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딘가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분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애타게 아들의 관심을 바라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민재 데리고 어머니 댁에 가려고요. 분옥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니? 그냥 민재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분옥은 태수의 말에 담긴 변명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돌잔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좋아. 토요일 오후에 오렴. 짧게 대답한 분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옥은 달랐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분옥이 문을 열자 태수와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빠 품에 안겨 낯선 할머니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친정에 갔어요. 그래서 저랑 민재만 왔습니다. 분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섭섭하기보다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민재는 낯선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며 거실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분옥은 작은 찹쌀떡을 내밀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주는 거 먹어볼래?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떡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지?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분옥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돌잔치에서는 건네지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손주에게 자신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일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태수는 어색한 침묵을 깨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돌잔치 때 분옥은 손을 들어 태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미 지나간 일이야. 태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달라진 태도에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날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분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전과는 다른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괜찮다니까. 그날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선택한 길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도 말이야. 태수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민재가 분옥의 무릎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분옥은 손주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재의 작은 손이 분옥의 주름진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서운함과 아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방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돌잔치 사진이에요. 어머니도 보시라고 가져왔어요. 분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앨범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분옥은 민재의 돌잔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호텔 장식,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 그리고 중앙에 앉아있는 민재. 첫 페이지에는 태수와 수진 그리고 민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분옥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연필을 집었어요. 공부를 잘할 거래요. 태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분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가 영특하구나. 분옥은 앨범을 태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옥의 표정은 변함없이 담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에 서러워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가게는 어떠세요? 잘 되세요? 그럭저럭. 단골 손님들이 있으니까. 혹시 힘드시면 가게 정리하시고 우리 집 근처로 오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매매가가 많이 올랐지만 제가 좀 알아볼게요. 태수의 제안에 분옥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딘가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난 내 자리가 좋아. 시장에서 평생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꿀 이유가 없지. 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태수는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곧 돌아올 거라서.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렴. 민재를 안아주며 인사를 나눈 분옥은 문 앞까지 태수와 민재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 태수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분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도 좋아. 민재도 데리고. 문이 닫히고 분옥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늘 손주를 안아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게 된 분옥은 오히려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분옥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는 유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옥은 그것을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손주 민재에게 남기고 일부는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내 이름을 초대장에서 지웠으니 내 재산에서도 지웠다. 분옥은 유언장을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아직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분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공간, 참기름 냄새가 배인 이 골목길. 분옥에게는 이곳이 바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참깨를 볶아야지. 분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더 당당하게, 더 자유롭게. 2달이 흘렀습니다. 분옥은 평소처럼 참기름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태수는 그날 이후 몇 번 더 민재를 데리고 찾아왔지만 매번 수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분옥은 그런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분옥은 시장 입구에서 낯선 차를 발견했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참기름 가게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분옥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최분옥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분옥이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남부동산 개발이라는 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시장 부지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이 시장 부지가 재개발 예정지로 선정되었고 저희 회사가 주관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분옥은 놀랐습니다. 물론 재개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실제로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님의 가게는 이 시장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저희가 먼저 매입을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종이에 숫자를 적어 분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분옥은 그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재개발이 확정되면 더 오를 겁니다. 분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삶의 터전이자 아들을 키워낸 생계의 근원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날 저녁 분옥은 용기를 내어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나 좀 보자. 의논할 일이 있어. 다음 날 태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분옥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분옥은 재개발 이야기와 부동산 회사의 제안을 태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정말 좋은 제안 아닌가요? 그 돈이면 강남의 작은 아파트도 살 수 있을 텐데요. 태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반응에 분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 당연하죠. 어머니, 이제 이런 시장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사세요. 저희 집 근처로 오시면 민재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분옥은 태수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이 시장을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장 할머니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알았다. 내가 좀 더 생각해 볼게. 태수는 돌아갔고 분옥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분옥은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옥은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옥은 오랜 친구인 정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정순아, 나 결정했어. 가게 팔고 떠날 거야. 정순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무슨 결심을 한 거야? 분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분옥은 부동산 회사에 연락해 매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태수에게도 결정을 알렸습니다. 태수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새집 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분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일주일 후 분옥은 변호사 김호석을 다시 찾았습니다. 호석 씨, 내가 가게를 팔기로 했어. 그리고 유언장을 조금 수정하고 싶어? 김호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게를 판 돈도 모두 민재 앞으로 해. 그리고 장학금 재단 설립 금액을 좀 더 늘릴 거야. 김호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확실하신 거죠? 아들분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분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석 씨, 이 유언장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네, 약속드립니다. 가게 매매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후, 분옥은 평생을 바쳐 일했던 참기름 가게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았습니다. 기름 짜는 기계, 오래된 간판, 그리고 참깨 볶는 속까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분옥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날 시장 사람들이 모여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정순이는 눈물을 훔치며 분옥을 안아주었습니다. 꼭 연락해야 해. 어디로 가든. 태수는 그날 저녁 분옥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직도 말씀 안 해주시네요. 분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새 집 구하면 알려줄게. 태수는 분옥이 자신의 집 근처로 이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옥은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분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분옥은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편지 하나를 등기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받는 사람은 태수였습니다. 편지 안에는 김호석 변호사의 명함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인사는 김호석 변호사가 전해줄 거야. 너무 놀라지 마라. 편지를 붙인 분옥은 기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남해안의 작은 어촌마을.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한번 여행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분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수야, 잘 지내라. 민재도. 분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서러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1년 후 서울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 태수는 아내 수진과 함께 호텔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재의 두 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태수의 회사 상사와 수진의 부모님, 그리고 태수의 몇몇 직장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은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자네, 요즘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있다면서? 수진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장인어른.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원하던 대로였습니다. 성공한 남편, 귀여운 아들, 그리고 부모님과 지인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완벽한 가정.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태수 씨 되시나요? 저는 변호사 김호석입니다. 태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어머님 최분옥 씨 관련해서 긴급히 뵙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실까요? 태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라니. 1년 전 어머니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편지 한 통만 남기고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태수는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결국 어머니가 자의로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지는 오히려 안도하는 눈치였고 태수도 점차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괜찮으신가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지요? 태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태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1시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태수는 수진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연락이래. 변호사한테서.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아. 수진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민재 생일인데. 알아. 하지만 어머니에 관한 일이야. 잠깐만 다녀올게. 태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객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양해를 구하고 태수는 서둘러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김호석 변호사의 사무실에 도착한 태수는 초조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태수를 맞이했습니다. 박태수 씨군요.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태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김호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분옥님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어디서? 남해 어촌마을에서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으로 몇 달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동안 연락도 없었던 어머니. 그동안 아픈 몸으로 홀로 지내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하셨어요? 김호석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최분옥님의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 남기신 편지고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태수야, 내가 갑자기 떠나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난 내 선택에 후회가 없다. 평생 참기름 짜며 너를 키웠고 그 시간이 내겐 행복했단다. 비록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지만 난 내 삶이 부끄럽지 않았어. 마지막 1년은 정말 편안했단다. 바다를 보며 남은 생을 보냈지. 내 아버지와 함께 갔던 그 바다. 태수야, 사람은 결국 자기 선택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마. 태수는 눈물을 닦으며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유언장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최분홍님의 유언장입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지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태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모든 재산, 가게를 판 돈과 집을 판 돈, 평생 모은 예금까지 모든 것이 민재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초대장에서 지웠으니 내 재산에서도 지웠다. 태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1년 전 돌잔치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호텔 앞에서 초대받지 못한 어머니, 냄새난다며 거부된 참기름,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를 외면했던 순간. 이럴 수가. 김호석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최분홍님은 재산의 일부를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매년 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적 없어요. 그저. 김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분홍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행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은 없으셨어요. 다만 자신의 선택을 하셨을 뿐입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그것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자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태수는 차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수진일 것입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서 태수는 문득 시장의 좁은 골목길, 참깨 볶는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태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 그리고 어머니가 선택한 길, 두 갈래 길은 결코 다시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태수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민재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에게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시간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그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